안녕하세요, 원부자입니다. 오늘은 매듭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유튜브나 블로그에 보면 아주 많은 매듭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낚시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런 많은 매듭법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매듭법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좀 디테일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원부자는 어떤 매듭법을 사용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매듭을 쓰는지 또 그런 매듭이 왜 필요한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도래들 또 이런 바늘은 제가 3D 프린터로 한 70배 정도 확대를 해서 뽑은 건데요. 요즘 제가 아주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취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모델링을 해서 출력까지 했고요. 어쨌든 이런 바늘과 도래에 이런 운동화끈을 이용해서 보다 보기 쉽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원부자의 선상 낚시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 하나가 당신의 족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대로 오늘은 매듭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출력한 3D 프린터로 출력한 이 핀도레랑 맨도레 모양을 가지고 이 운동화끈을 갖고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클린치 노트, 두 번째는 더블 클린치 노트, 세 번째는 팔로마 노트, 네 번째는 클린치 노트의 응용,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클린치 노트입니다. 요 낚싯줄이라 가정을 하고요. 돌에 이제 이 구멍 쪽으로 줄을 통과를 시킨 다음에 4바퀴 감아줍니다. 왜 4바퀴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목줄을 5호 쓰거든요. 카본줄 5호. 5호를 썼을 때 4바퀴가 가장 이상적인 강도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줄을 이렇게 쭉 당겨주면, 얘가 지금 운동화끈이라서 잘 안 당겨지는데 쭉 당겨주면 이런 식의 매듭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요거를 실제 도래에다가 낚싯줄을 갖고 한번 제가 매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넣고 길이는 한 5cm에서 7cm 이 정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네 바퀴 감고 사이로 집어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쭉 잡아 당깁니다. 당길 때 이 부분은 침을 묻혀 주셔야 돼요. 이게 당겨지면서 마찰열 때문에 이 부분의 강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런 매듭법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클린치 노트입니다. 두 번째 더블 클린치 노트는 처음에 줄을 한번 넣죠. 그 다음에 한 번을 더 넣어줍니다. 한 번을 더 넣어줘서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잡아주고, 아까랑 똑같아요. 나머지는 운동화끈이니까 4번 묶었다 가정하고 저는 3번만 돌리도록 할게요. 그럼 돌리고 손가락을 뺀 더블링 사이로 줄을 통과시켜서 쭉 당겨주게 되면 똑같이 아까처럼 이런 매듭이 만들어지게 되죠. 보이시죠? 아까랑 다른 점은 요게 이제 그 두 줄이 돌에 그 고리를 잡고 있다는 거.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이 더블 클린치 노트가 강도가 세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일반 그 싱글 클린치 노트랑 더블 클린치 노트를 갖고 똑같이 묶은 다음에 이제 당겨서 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는 사실 5대5였어요. 더블 클린치 노트 쪽에서 끊어진 적도 있었고 일반 클린치 노트에서 끊어진 적도 있었고, 그 차이는 제가 볼 땐 이론적으로야 얘가 2개를 감고 있기 때문에 강도가 센 게 맞겠지만, 얘를 당겨주는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더 감아주게 되면 아무래도 마찰열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강도가 약해진 게 아닌가. 물론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손에 잘 맞는 그런 매듭법을 익혀서 많이 연습해 보는 게 최고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듭을 묶은 다음에는 꼭 반드시 꼭 세게 한번 당겨서 잘 매듭이 지어졌는지, 혹시나 이런데 마찰열 혹은 스크래치로 인해서 세게 당겼을 때 끊어지거나 매듭이 풀리거나 하진 않는지 그 부분은 꼭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낚시꾼이 사실 그 초보를 벗어난 낚시꾼입니다. 이제 뭐 좀 할 줄 안다고 기본을 아주 망각하는 경우,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팔로마 매듭법입니다. 더블 클린치 노트는 제가 따로 설명을 실제 낚싯줄로 안 묶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클린치 노트랑 똑같기 때문에 팔로마 매듭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이렇게 두 줄을 겹친 다음에 길이를 보면 이것도 한 7cm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줄을 돌의 링에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를 시키고 얘를 동그랗게 그냥 일반 매듭 짓듯이 이렇게 묶어서 완전히 조이지 마시고요. 완전히 조이지 마시고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이 끝에 생긴 이 원 안으로 도래를 한번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얘를 쭉 잡아 당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묶이는 거죠. 얘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두 줄을 이렇게 감고 있어요. 두 줄을 감고 있고 워낙 쉽고 워낙 편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매듭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사실 다운샷 바늘 매듭을 지을 때 요게 바늘을 묶을 때도 사실 이 팔로마 매듭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필히 알아두셔야 될 매듭법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실제 낚싯줄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줄, 끝은 살짝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링에 통과시켜서 묶죠. 한 바퀴를 감고 이 끝에 링을 그래서 쭉 잡아 당기게 되면 매듭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침은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매듭입니다. 네 번째는 클린치 노트의 응용입니다. 자, 클린치 노트의 응용이 뭐냐? 이거는 합사줄을 도래에 감을 때 쓰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4바퀴가 아니라 1호 합사를 기준으로 9바퀴에서 10바퀴 정도를 권장해 드립니다. 2번, 3번, 4번, 5, 6, 7, 8, 9번을 감았다 가정을 하고요. 줄을 한번 아까처럼 똑같이 통과를 시켜준 다음에 보시면 여기도 링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쪽으로 한번 더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묶어주는 거죠. 합사줄은 워낙 얇은 데다가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을 더 꽈주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가 실제 합사줄로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얇아갖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풀리는 상황을 한번 제가 연출해보도록 할게요. 노래에다가 넣고 8바퀴만 감아볼까요? 감고 그냥 일반 클린치 노트입니다. 통과를 시키죠. 그리고 아까처럼 잡아 당기면 이렇게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바퀴에서 10바퀴 정도를 감아주고 한 번을 더 넣어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넣어주고 요 사이로 한 번 더 넣어주고
이 상태로 쭉 당기면 이건 이제 절대로 안 풀리죠. 자, 이제 4가지의 매듭법을 다 보여드렸죠. 이제부터 원부자의 꿀팁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 실제 다운샷 채비를 한번 묶어서 와봤는데요. 잠깐만 얘는 좀 치워놓고요. 보이시죠? 위에가 맨돌에 바늘, 봉돌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단차가 이렇게 짧지 않습니다. 단차가 기본적으로 한 50에서 6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 채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바늘 묶는 방법을 4가지를 보여드렸는데, 매듭법을 4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낚시를 하다 보면 채비가 바닥에 걸리는 일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채비가 걸리게 되면 뭐 바늘이나 어장줄 같은데 바늘이나 따개비나 이런데, 아니면 요런 맨 위에 맨돌에 걸리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봉돌이 바비틈이나 이런데 걸렸다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디가 터져야 될까요? 바늘 터지면 당연히 봉돌 날아가고, 돌에 날아가고, 바늘 날아가고, 바늘에 붙어있는 웜 날아가고, 그죠? 여기가 터져버리면 더 머리가 아프겠죠. 원줄에 다시 돌에 묶어야 될 거고, 하여튼 일이 점점 커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그럼 결국은 밑걸림이 생겼을 때 봉돌이 걸렸다면 요 부분이 터져야죠. 요 부분이 터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보세요. 클린치 노트를 묶을 때 제가 4번 묶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당길 때 마찰열을 없애기 위해서 침을 발라준다고 얘기했죠. 2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침을 안 바르거나 4바퀴가 아니라 6바퀴 정도를 감아주거나. 그렇게 되면 강도가 얘보다 살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힘을 이렇게 당겼을 때 침을 안 발라준 쪽이 터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수십 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매듭을 묶으면서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내 손에 맞는 어떤 매듭법, 그래서 그렇게 많이 연습을 하셨다면 한쪽은 침을 바르고 한쪽은 침을 안 바르고 해서 양끝에다가 그냥 당기면 힘드니까 봉돌 같은 거 하나 걸고요. 이런 식으로 양쪽 끝에다 봉돌 달고 쫙 당겨보세요. 어디가 터지는지. 그래서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봉돌 매듭이 터질 수 있게.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낚싯대가 이렇게 있어요. 릴이고요. 이렇게 있죠. 낚싯줄이 이렇게 내려와서 처음에 도래가 걸리죠. 도래. 요 합사줄, 원줄에 걸리는 요 매듭은 팔로마 혹은 클린치 노트. 요 밑에 걸리는 목줄과 도래의 매듭법은 클린치 노트. 똑같이. 그 다음에 바늘, 요 부분은 팔로마. 내려와서 여기는 핀도레죠. 여기는 클린치 노트인데 침을 안 묻히거나 2-3바퀴 더,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나요? 봉돌이 이렇게 달리기 때문에 밑걸림이 생겼을 때 터지려면 여기서 터져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배 위에서 채비 한번 묶으려고 그러면 사실 1분에서 3분? 그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채비를 미리 준비해 놓은 채비가 없이 바늘 묶어야 되고 요 원줄에 돌에 다시 달아야 되고 아니면 혹은 뭐 직결을 한다든지 뭐 직결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 없이 더 걸릴 거고요. 그럴 경우에 가급적이면 여기서 터진 이후에 봉돌만 새로 직결로 연결하던가 아니면 핀도레만 하나 달아갖고 봉돌을 얼른 끼워갖고 다시 채비를 던지면 되죠. 이 정말 별거 아닌 것들이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낚시는 무조건 확률 싸움이거든요. 같은 조건일 때 같은 사람이 낚시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무조건 채비는 바닥에 오래 대고 있는 사람이 고기는 많이 잡게 돼 있습니다. 물론 조과의 차이를 꼭 매듭법 하나를 갖고 뭐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조과의 차이야 뭐 여러 가지 뭐 릴은 어떤 걸 쓰느냐, 낚싯대는 어떤 걸 쓰느냐, 조류나 물색 같은 수온이나 이런 어떤 자연적인 영향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요. 이 봉돌에서 이 바늘까지 높이 단차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받을 거고요. 웜 색깔은 무슨 색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을 거고요. 채비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거든요. 저는 사실 2009년부터 아니 2011년부터 올해까지 9년 차가 됐습니다. 9년 차. 한 1년에 출조를 한 20번에서 많으면 한 30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광어를 한 1000마리에서 한 1200마리 정도를 꺼낸 것 같아요. 최근 한 1, 2년 정도는 아무래도 개체수가 많이 줄어서 출조할 때마다 그렇게 많이 잡진 못했는데 뭐 예전에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출조했다 그러면 무조건 두 자릿수 이상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1200마리를 잡으면서 1000마리 이상의 광어를 잡으면서 제가 느끼고 배우고 알고 있던 경험했던 노하우들을 저희 채널 영상에다가 다 담을 예정이니까 그 외에도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광어를 살려오는 방법. 저는 스타렉스를 끌고 다니면서 항상 광어를 살려오거든요. 한 50마리까지 살려봤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해요. 한 600리터짜리 물탱크 싣고 다니면서 남들이 저 다 횟집 하는 줄 아는데 횟집 안 하고요.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식당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게에다가 수족관 갖다 놓고 잡아온 고기들 다 살려서 손님들 서비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 같이 하시면 그런 회 뜨는 방법이라든지 뭐 고기 살려오는 방법 그런 노하우들을 정말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영상에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지고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혹은 또 현장에서 얘기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